이번에는 이 지지의 좌우묘유에 관한 명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해석본이니까 일단 원문을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자, 신묘, 정유, 무자, 무어. 자, 밑에가 좌오묘유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면 한번 오행을 볼까요? 오행을 보면 자, 목이 없죠. 화는 하나가 있습니다. 토는 화가 두 개가 있고요. 토가 두 개가 있고 금도 두 개가 있고 수가 하나 있죠. 목이 하나 있고요. 목화, 토, 금, 수 다 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상관용인. 자, 무토 입장에서 상관은 뭐죠? 신금이죠. 무토 입장에서 상관은 신금이고, 그 다음에 인수는 화생토 정화가 되겠죠. 그래서 유금에 무토가 생겼으면은 신유술. 자, 8월달 사오미 신유술. 8월달, 6월달에 유금달에 무토는 뭐죠? 약간 차가운 토죠. 거기에다가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한번 볼게요. 그러면 유금에 무토가 있으면 상관용인은 뭐냐면 상관이 여기서 지금 상관이 신금이고 용인은 뭐냐면 정화를 인수를 용인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화를 용신으로 쓴다는 거는 이제 조우상 화가 필요하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희신은 시관성이다. 자, 희신은 관성은 뭐냐면 자, 용신이 정화 인성이니까 희신은 이를 도와주는 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목은 무토 입장에서는 관이죠. 그래서 용신은 정화, 그 다음에 상관은 신금, 그 다음에 용신을 도와주는 목은 이 무토 입장에서 관이기 때문에 이제 희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송론, 토금, 상관, 기관성야라. 송론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세속에서 논할 때 토금, 자, 토와 금은 토금 상관은 관성을 끓인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비는 이 전체에 걸리는 거니까 세속에서 이야기할 때 토금 상관은 관성을 끓인다는 것은 아니다. 묘유충, 묘와 유금이 충을 하죠. 그래서 인수, 무생, 조지신. 인수가 뭐죠? 여기서는 화예요. 그렇죠? 화가 인수가 무생, 조지신. 신의 도움, 무생, 무생. 인수가 생해주지 않고 도와주는 게 없어요. 도와주는 신이. 자, 정화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없죠. 그런데 이제 있다고 하면 이 인성이 정화 입장에서 보면 묘목이 정화를 생해주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묘유충으로 이 묘목이 흔들려 버리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정화의 생도 못 받고 뿌리도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묘유충 했고 이번엔 또 좌우충입니다. 좌우충으로 뭐뭐 하게끔 하다. 사역이죠. 상관은 아까 신금이라고 그랬어요. 상관 득이 사령. 자, 이 신금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화가 있겠죠. 그렇죠? 이 신금을 제어할 수 있는 오화가 있는데 좌우충으로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이 정화도 흔들려 버리니까 이 신금을 잘 다스리지 못하죠. 그래서 이 좌우충으로 인해서 상관이 사령을 하게끔 하다. 그러니까 사령을 뭐라고 하냐면 막 날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자하게 군다. 그래서 이 신금이 오화나 이 정화에 극을 받지 않는 상태로 되다 보니까 신금이 좀 마음대로 날뛴다 정도로 해석하면 어떨까 싶어요. 해석을 뭐라고 해나 볼까요? 명조는 상관격의 인성을 쓰고 희씨는 관성이다. 속설에
토금 상관격은 관성을 끓인다라고 논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니다. B 했고요. 묘유가 충하여 인수를 도와주는 것이었고 좌우충은 상관을 더욱 날뛰게 한다. 자, 여기에 사령을 자, 상관 신금이 좌우충으로 이 오화가 충을 해버리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오화에 뿌리를 둔 정화가 흔들려 버리니까 신금이 정화의 극을 받지 않다 보니까 신금이 자기 마음대로 방자하게 구는 거죠. 날뛴다고 이렇게 해서 사령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령 맞죠? 해석이 지지 금왕수생. 지지는 금과 묘와 금이 왕하고 그 다음에 수가 생을 해요. 목화 충극 이진. 목화가 충하고 있어. 목하고 화가 좌우충으로 묘유충으로 이미 목화가 충을 하고 있어서 충을 하고 극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목화는 유금의 극을 당하고 이 오화는 좌우충으로 자수의 극을 이미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극을 받는 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천간의 화토가 허탈하다. 왜? 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허탈해 버리니까 이치 독서 미수 독서를 즉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미수 마치지를 못했고 그래서 녹록 경영 아까 녹록은 뭐 별볼 일 없는 그냥 녹록치 않은 그 정도 이야기를 했고 경영이 녹록치 않았다. 연 희수 불투 그 다음에 희수 불투 자 이 희수 불투 수가 천간에 투철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데 수가 지금 천간에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천간에 투출하지 않는 것을 좋은데 왜? 정화를 아까 용신으로 쓴다고 했으면 수가 천간에 나오면 용신을 극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용신이 손상을 입죠.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수가 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데 위인 문체 풍류 자 문체가 수려하고 그 다음에 풍류를 즐긴다고 할게요. 그냥 그러한 사람됨이 그러했다. 그 다음에 정어 서법은 글 쓰는 법이겠죠. 글 쓰는 법에서 정치했다, 정밀했다, 뭐 훌륭했다, 정수였다 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글씨도 잘 썼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문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문장이 뛰어나고 풍류가적인 기질이 있고 그 다음에 서법에도 밝았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다시 겸 중운 다시 겸하여서 중운이면은 천간에 금수가 흘렀죠. 금수 자 수의 운이죠. 수의 운으로 흐르니까 미면 유지 난신 자 뜻은 있으나 유지 뜻은 있으나 신은 펼친다는 거죠. 펼칠 신자니까 펼치기는 어려움을 면하지 못하였다. 즉 뜻은 있었지만 굉장히 뜻을 펼치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왜? 천간에 금수가 와버리니까. 자 용신이 정하고 희신이 묘목이라는데 금수가 와버리면 이 용신이 극을 당하기 때문에 좋지 않아서 그 때를 잘못 만나서 뜻을 펴지 못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무릇 상관폐인 자 상관은 신금 여기 있고 폐인 인성은 여기에 달고 있죠. 그런 경우는 희용 제목화자 상관폐인격에서 목화에 용신이 목화에 있는 것을 기뻐할 경우에는 기견 금수야라 금수를 보게 되면 꺼리게 된다. 즉 상관폐인격에서 목화가 용신일 경우는 이를 극하는 금수를 보게 되면 별로 좋지 않다. 이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명조는 상관격에 인성을 쓰고 희신은 관성이다. 아까 정화가 용신이고 희신은 묘목이라고 했어요. 속설에 토금 상관격은 관성을 꺼린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묘유가 충하여 인수를 도와주는 것이 없고, 그래서 아까 이 묘유가 충해서 묘목이 유금의 극을 받아서 이 정화가 인수죠. 이거를 도와주질 못해요. 묘목이 목생화로 도와주지를 못하고, 왜? 유금의 극을 받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오충은 자 신금을 자오충으로 이 오화가 이 정화의 뿌리가 오화에 있죠. 그래서 이 정화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힘이 세요. 그런데 이 정화가 신금을 극을 하죠. 그래서 신금이 억제돼요. 마음대로 못하고 극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자오충으로 오화를 흔들어 버려요. 자수가 수극화로 이 오화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정화가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힘이 약해져서 신금을 억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오충은 상관을 더욱 날뛰게 만든다. 신금이 더 날뛴다고 했죠. 아까 사령이라고 했죠. 사령. 지지에 왕성한 이 금이 유금이 수를 생하고, 그리고 목화는 충국이 되어버려서 이미 그 세력을 다하였으며 천간의 화토는 허약하니 글을 읽었으나 성취하지 못하고 경영하는 일도 어려움이 많았다. 녹록 경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수가 천간에 투출하지 않는 것은 좋아서 사람됨이 문체가 이제 문장이 좀 수려하고, 그 다음에 풍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법에 밝았다. 그랬죠? 서법에 밝았다. 정어서법이라고 그랬죠. 정어서법. 또한 중년의 운에 천간의 금수를 만나자. 다시 이 수의 기운을 수의 금수 운을 만나자. 뜻은 있었으나 펴기 어려웠다. 유지난신. 상관격의 상관격의 인성이 있고 상관폐인이라고 했죠. 상관폐인의 희용신이 목화에 있는 경우는 금수를 보는 것은 꺼린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석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이 사주가 있는데 이것도 먼저 해석을 해보고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미, 신축, 무진, 임술 이런 경우에 자 차조, 비지, 전, 사고, 지미 이 명조는 아니다. 지지가 전부 진술충미. 진술충미 따로따로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명조가 이거하고 진술충미가 많이 나오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차조, 비지, 전, 사고, 지미. 자, 이 명지는 전부 진술충미로 해서 전부 지지가 전부 4개의 진술충미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희자. 기쁜 것은 뭐죠? 신금이 토수. 신금이 토할 토자죠. 토와서 빼어나다. 토에서 빼어나다는 거는 밑에서 이제 그 지지에서 나왔겠죠. 죽게 신기. 그래서 축토 속에 지장간에 신금이 있죠. 죽게 신기. 그게 이제 진술충미에서 막 충을 바닥에 막 흔들려서 그 축토 속에 있는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서 아름답다. 그것이 희자, 깊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축중 나오네. 축중 원신이 투출됐다. 축중에 그 원신인 신금이 투출되어서 설기정영, 그 설기되어서 기운을 빼내서 정영, 꽃뿌리 영자.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웠다고 해석해야 되나요? 아주 수려했다, 화려했다. 갱, 묘, 목화, 복이, 불견. 더욱 묘한 것은 목화가 있나요? 목이 없죠. 화도 없죠. 목화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순하고 섞을 혼자죠. 섞여 있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지유훈. 자, 유훈으로 흘러서 유금이면 여기죠. 자, 행운이 유금으로 흘렀을 때 신금 득지. 자, 신금이 이 유금의 득지를 하는 거죠. 유경신 득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향방, 향방이라고 하는 저기 벼슬을 얻었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인 운행 남방. 자, 뒤에 남방이 자 정병을 이렇게 남방으로 흘러가자 목화가 왕하게 되었고, 그래서 용신지신 금수가 상을 당했다. 신금이 용신인 이 신금이 뭐했다? 상을 당했다. 손상을 입었다. 그래서 유거 이진 이불능선. 자, 말미암을요. 요거는 들거자죠. 이진. 그러니까 요건 해석이 분분한데 저는 이제 청거를 받아서 나가기는 했어요. 나가긴 했는데 선출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관리가 되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갖고 한번 해석을 볼게요. 자, 신금이 용신되냐 봅시다. 자, 전부 토예요. 토고, 그 다음에 토국수, 수, 그 다음에 토가 너무 왕하죠. 토가 5개나 돼요. 토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금으로 생해서 금이 다시 금생수로 화해 주면 되죠. 생해 주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신금을 이제 많을 때는 그 설기시키는 것을 용신으로 쓰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조는 지지의 사고가 모두 있어 좋지 않다. 기쁜 것은 신금이 토기를 설하는 것이다. 축토 중에 원신 신금이 투출하고 무토의 정형을 설하며, 자, 토생금으로 이렇게 기운을 설기시킨다는 거죠. 또한 목화는 숨어서 보이지 않으니, 목화가 안 보이니 묘하다. 왜? 목화가 있어버리면 신금 입장에서는 목을 극을 할라, 화해해서 신금이 극을 당할라, 안 좋은 거죠. 용신이 신금인데 목화가 있으면은 극을 받거나 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죠. 그래서 목화가 보이지 않아서 묘하다. 그 기가 순수하고 맑고 혼탁이 없다. 아까 순불혼이라고 그랬죠. 순불혼. 그래서 맑고 혼탁하지 않다. 자, 유금대운에 유금대운에 이르자. 자, 유금대운은 신금 입장에서는 뿌리가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운에 이르러서는 신금이 득지하여서 유금의 뿌리를 두어서 향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운이 이제 정병 이렇게 남방으로 행하게 되자 목화가 힘을 얻어서 신금이 극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용신인 신금이 손상을 받게 되니 비록 청거되어 조정해 나갔지만 벼슬을 얻을 수 없었다. 거의 이진, 그 다음에 연불능선 그랬죠? 맞나요? 유거이지 이불능선. 자, 그래서 벼슬을 얻을 수가 없다. 선거되어서 조정해 나갔지만 벼슬을 얻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다른 책들 보면 과거를 통하여 벼슬길에 나가려 했으나 뽑히지 못했다. 이제 그 자를 과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과거에 이제 청거에 나갔으나 벼슬을 못 얻은 것과 그 다음에 과거를 아예 못 붙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비록 진사는 되었다고 하지만 벼슬에 나가지는 못했다. 진사는 이제 과거에는 합격을 했지만 벼슬에는 뭐죠? 벼슬을 못 얻은 거를 우리가 이제 옛날 진사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뭔가는 되긴 했지만 벼슬을 못 얻었다. 이게 맞고, 이제 청거를 받아서 나갔던 과거 벼슬을 얻어서 나갔던 저기 과거를 보고 나갔던 있었지만 이런 것은 전부 벼슬은 얻지 못했다. 왜? 금운이 금을 해야 하는 목화운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짧게 해서 끊어서 가겠습니다.